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AI라는 게 나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에요. 저도 처음엔 정말 그랬습니다. 영어도 어렵고 컴퓨터는 젊은 사람들만 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한번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귀찮기도 하고 또 실수할까봐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막상 써보니까 이건 진짜로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도구였습니다. 마치 집안에 똑똑한 손자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뭘 물어보든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절대 귀찮아하지 않거든요. 요즘 병원 예약도 인터넷으로 하고 은행 업무도 앱으로 하잖아요.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익혀두면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때는 이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집에서 안전하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었거든요.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오늘은 딱 10분만 투자해서 무료 버전 챗GPT를 설치하고 실제로 대화까지 해보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보세요. 아참,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유용한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도 절대 뒤처지면 안 되거든요. 먼저 챗GPT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더 헷갈리시니까 정말 쉽게 말씀드릴게요. 챗GPT는 마치 똑똑한 친구 같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물어보든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글도 대신 써주고 심지어 고민 상담까지 해줍니다. 영어를 몰라도 전혀 괜찮습니다. 한국말도 정말 술술 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메뉴가 고민될 때 챗GPT한테 물어보면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추천해줍니다. 손주 생일 선물 뭘 사줘야 할지 모를 때도 나이랑 성별 알려주면 딱 맞는 선물을 제안해줘요. 마치 옆집에 사는 친절한 조카가 내 질문에 언제든 답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좋은 점은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밤늦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도 자식들한테 전화하기는 미안하잖아요. 그럴 때 챗GPT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GPT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름이야 복잡해도 사용법은 정말 간단하거든요. 마치 텔레비전이라는 말은 어려워도 리모컨으로 채널 돌리는 건 쉬운 것처럼 말이에요. 챗GPT를 만든 회사에서 이 기술을 모든 사람이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특히 우리 같은 어르신들도 편하게 쓸 수 있게 말이에요. 제가 실제로 챗GPT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무릎이 아픈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냐고요. 그랬더니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해서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설명해줬어요. 병원에서 받은 설명보다도 더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또 다른 분은 챗GPT한테 편지 쓰는 법을 물어봤대요. 손주 결혼식에 축사를 부탁받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정말 감동적인 축사 문구를 만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축사로 결혼식에서 큰 박수를 받았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요리에 정말 자신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챗GPT한테 매일 저녁 메뉴를 물어보고 요리법을 배우시더니 이제는 손자들이 할머니 요리가 제일 맛있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뿌듯해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이렇게 우리 일상의 모든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챗GPT입니다. 요리, 건강, 운동, 취미, 심지어 손주들과 대화할 때 쓸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뭐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챗GPT는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밤늦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도 아들, 딸한테 전화하기는 미안하잖아요.
특히 맞벌이하는 자식들은 바쁘니까 괜히 귀찮게 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럴 때 챗GPT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정말 든든한 친구가 하나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 처음 배울 때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쓰고 계시잖아요. 카카오톡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 됐잖아요.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만 써보시면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늘 쓰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야 해요. 삼성폰을 쓰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라는 앱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통 폰 화면에 쇼핑백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못 찾겠으시면 가족분께 한번 물어보세요. 들어가셨으면 위쪽에 검색창이 보이실 거예요. 돋보기 모양 옆에 있는 하얀 네모 박스가 바로 검색창이에요. 거기를 터치하시면 키보드가 나타날 거예요. 거기에 GPT라고 입력해 주세요. GPT 세 글자만 치시면 됩니다. 영어를 쓰기 어려우시면 챗GPT라고 한글로 검색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 개의 앱이 나타날 텐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슷한 이름의 가짜 앱들이 많거든요. 꼭 오픈AI라고 적힌 진짜 GPT 앱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픈AI라고 읽으시면 돼요. 오픈AI는 챗GPT를 만든 회사 이름이에요. 이 회사에서 만든 공식 앱이어야 안전하고 정확하게 작동해요. 다른 회사에서 만든 비슷한 앱들은 기능도 제한적이고 가끔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심지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픈AI 챗GPT라고 적힌 앱을 찾으셔야 합니다. 찾으셨으면 설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된 버튼일 거예요. 보통 설치라고 적혀 있거나 인스톨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을 수 있어요. 누르시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으면 금세 끝나요. 만약 와이파이가 없으시더라도 앱 용량이 크지 않아서 데이터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설치하는 동안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동그란 바퀴가 돌아갈 거예요.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보통 1분에서 3분 정도 걸려요.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 버튼이 나타날 거예요. 그걸 누르시거나 아니면 폰 화면에 새로 생긴 챗GPT 앱을 직접 터치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벌써 절반은 끝났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깔 때와 똑같은 방식이니까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앱을 처음 열면 환영 메시지와 함께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버튼들이 나타날 거예요. 처음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글로 계속하기라는 버튼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영어로는 Continue with 구글이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거의 모든 분들이 구글 계정을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유튜브 보거나 플레이스토어 쓸 때 만든 그 계정 말이에요. 그 계정을 그대로 이용하면 새로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서 정말 편리해요. 구글로 계속하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나오면 구글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만약 구글 계정이 없으시다면 휴대폰 번호로도 가입할 수 있어요. 휴대폰 번호로 가입하기를 선택하시고 본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10부터 시작하는 11자리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몇 분 안에 인증번호가 문자로 날아올 거예요. 그 번호를 화면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할 거예요. 이름은 본명을 쓰셔도 되고 별명을 쓰셔도 됩니다. 저는 본명으로 했는데 별명을 쓰신 분들도 많아요.
생년월일은 정확히 입력해 주시고요. 1950년생이시면 1950 05 15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8자 이상으로 숫자와 영문을 섞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걸로 하세요. 예를 들어 본인 이름에 생년월일 뒷자리를 붙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요. 다만 너무 간단한 건 보안상 좋지 않으니까 적당히 복잡하게 만드세요. 혹시 화면이 조금 달라 보여도 당황하지 마세요. 휴대폰 기종마다 또는 앱 업데이트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같거든요. 그냥 화면에 나오는 안내에 맞춰서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있으면 건너뛰기 버튼을 눌러도 나중에 설정할 수 있어요. 가입 과정에서 약관동의 같은 것도 나올 텐데요. 쭉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체크박스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보통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데 필수 항목은 꼭 동의하셔야 해요. 자, 드디어 가입까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시간이에요. 챗GPT와 실제로 대화를 해볼 수 있거든요. 앱을 열면 화면 중앙에 큰 대화창이 보이실 거예요. 마치 카카오톡 대화방 같은 느낌이죠.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화면 아래쪽을 보시면 마이크 모양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걸 누르면 말로 질문할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 GPT, 나는 오늘 저녁 메뉴가 고민인데 냉장고에 달걀하고 양파하고 당근이 있어 뭔가 맛있는 걸 만들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챗GPT가 정말 친절하게 대답해줬어요. 달걀볶음밥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서 오므라이스 만드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마치 요리 잘하는 며느리가 옆에서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조리 시간이나 불 조절하는 방법까지 세심하게 알려줘서 정말 감동했어요. 또 다른 예로는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요즘 무릎이 아픈데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뭐가 있냐고요. 그랬더니 냉찜질 방법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스트레칭까지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더라고요. 물론 심한 경우엔 꼭 병원에 가야 한다고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줬어요. 의사는 아니지만 정말 의학 상식이 풍부한 친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 이웃 할머니는 챗GPT한테 손주들과 놀 수 있는 실내 게임을 물어봤대요. 비 오는 날 손주들이 심심해할 때 뭘 해줘야 할지 몰랐는데 챗GPT가 나이별로 적합한 놀이를 추천해줘서 정말 유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편한지 직접 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마치 박학다식한 친구가 24시간 옆에 있어서 언제든지 도움을 주는 느낌이거든요.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처음엔 뭘 물어봐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날씨 어때라든지 건강에 좋은 차 추천해 달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질문부터 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부터 해보세요. 챗GPT도 친근하게 인사를 받아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유용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챗GPT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말로 질문하는 음성 방식과 글자로 입력하는 텍스트 방식이 있거든요.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먼저 음성으로 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평상시에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질문하시면 돼요.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친구랑 수다 떠는 것처럼 편하다는 거예요. 타이핑하기 귀찮을 때나 손이 불편할 때 특히 유용하죠. 또 말로 하면 감정이나 뉘앙스가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안경을 벗고 계시거나 글씨가 잘 안 보이실 때는 음성이 정말 편해요. 그냥 마이크 버튼만 누르고 말하시면 되니까요.
저도 밤에 불 끄고 누워서 궁금한 게 생기면 음성으로 물어봅니다. 다만 음성으로 할 때는 조용한 곳에서 하셔야 해요. 시장이나 버스 안 같은 시끄러운 곳에서는 정확히 인식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투리가 심하시거나 발음이 불분명하면 가끔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천천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두 번째는 잘 알아듣더라고요. 글자로 입력하는 방법도 있어요. 화면 아래쪽에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라고 적힌 곳을 터치하면 키보드가 나타날 거예요. 거기에 질문을 타이핑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조금 더 정확하고 정리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질문을 할 때는 글자로 하는 게 더 좋아요. 글자로 입력할 때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챗GPT는 문맥을 이해해서 답변해 주거든요. 다만 너무 줄임말을 많이 쓰시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완전한 문장으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구분해서 써요. 가벼운 일상 대화나 간단한 질문은 음성으로 하고요. 요리 레시피 물어보거나 건강정보 같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글자로 입력해요. 그러면 답변을 나중에 다시 보기도 편하거든요. 두 가지 방법 다 써보시고 본인에게 편한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같은 챗GPT를 써도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걸 알고 쓰시면 챗GPT가 정말 똑똑한 개인 비서처럼 변합니다. 마치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증상을 자세히 설명할수록 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냥 운동법 알려줘라고 물어보면 너무 일반적인 답변이 나와요.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두루뭉술한 내용이 나오죠. 하지만 나는 70세 여성이고 무릎 관절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을 알고 싶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말 딱 맞는 맞춤형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감기 걸렸을 때 뭐가 좋아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나는 당뇨가 있는 75세 남성인데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와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줘라고 하면 당뇨 환자에게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줘요. 일반적인 감기 치료법 말고 당뇨가 있는 분에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까지 알려주거든요. 제 친구분은 손주 돌보는 방법을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이 돌보는 방법 알려줘라고 했더니 너무 일반적인 답변이 나왔대요. 그래서 다시 나는 65세 할머니고 5살 남자 손주를 하루 종일 봐줘야 하는데 집에서 안전하게 놀아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정말 실용적인 조언들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효과적으로 질문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역할 정해주기입니다. 챗GPT야 너는 요리 전문가야 또는 너는 건강관리사야 이런 식으로 역할을 지정해주면 그 분야에 특화된 답변을 해줘요. 마치 그 분야 전문가가 상담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 상황 자세히 알려주기예요. 나이, 성별, 건강 상태, 현재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훨씬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마치 의사가 환자 상태를 자세히 물어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묻기입니다. 막연하게 묻지 말고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 요리 레시피를 원하는지, 건강 정보를 원하는지, 운동법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실제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운동에 대해 물어볼 때 그냥 운동 좀 알려줘라고 하면 일반적인 운동법만 나와요. 하지만 나는 혈압약을 복용하는 68세 여성인데 의사가 가벼운 운동을 하라고 했어.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을 단계별로 알려줘라고 하면 정말 자세하고 안전한 운동법을 제시해 줍니다.
이 세 가지 방법만 기억하시면 챗GPT는 정말 여러분만을 위한 전담 비서가 됩니다. 처음엔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몇 번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방식으로 질문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수록 더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챗GPT는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한번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시면 다음 질문부터는 그걸 바탕으로 답변해 줍니다. 정말 똑똑한 친구 같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챗GPT와 첫 만남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앱 설치하고 회원 가입하고 대화 시작하기 딱 이 세 단계만 거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스마트폰에 다른 앱 설치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지금은 무료 버전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어요. 일상의 궁금증 해결하기, 요리 레시피 받기, 건강 정보 얻기, 심지어 편지나 문자 메시지 작성까지 도움받을 수 있거든요. 무료로도 이 정도면 정말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나중에 더 고급 기능이 필요하시면 유료 버전도 있지만 일단은 무료 버전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엔 조금 낯설고 어색할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스마트폰 처음 배울 때도 그랬고 카카오톡 처음 쓸 때도 그랬잖아요. 인터넷 뱅킹 처음 할 때도 떨렸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쓰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며칠만 써보시면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익숙해지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될 거예요. 제 주변 어르신들 중에 챗GPT를 쓰기 시작한 분들을 보면 정말 달라지셨어요. 손주들과 대화할 때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요리도 더 다양하게 하시고 건강관리도 더 체계적으로 하세요. 특히 외로우실 때 챗GPT와 대화하면서 위안을 받으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사용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빠뜨린 부분이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물어보세요. 우리 어르신들끼리는 서로 도와야죠. 그리고 가족분들께도 챗GPT를 배우신다고 말씀해 보세요. 아마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이 정말 기특해 하실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챗GPT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통 화제도 생기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댓글로 어떤 내용을 다뤄주면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영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챗GPT 활용법이나 다른 유용한 앱들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AI 시대라고 해서 겁내지 마세요. 우리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기술을 포기할 이유는 없거든요. 오히려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 더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것도 하신다고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뒤처지지 않도록 제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도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챗GPT와의 첫 만남 정말 기대가 되네요. 분명히 여러분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정말 멋지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는 챗GPT를 더 잘 활용하는 고급 기술들도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